구독, 좋아요. 카타르가 결국에는 한국 등에 LNG 공급을 못하겠다고 불가항력 선언을 했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근데 여기에 4월 원유, 석유 위기설 등등 에너지 대란이 다 겹쳐지고 있는데 이 시그널들을 모아놓고 보면요, 전기도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 지침서 저희가 이따가 나누겠지만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왜 정부 이재명 정부의 그 국민 에너지 아껴 써야 된다 뭐 등등 캠페인 뭐 일합시고 메시지 내놓은 것들 중에 휴대폰을 왜 낮에만 충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지 전기 때문입니다. 전기 가격에 대해서도 우려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는 뭐냐? 뭐 LNG, 원유, 석유, 전기 등등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 생활부터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비상등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비상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자, 윤상호님, 이 LNG 카타르가 불가항력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여파, 물론 이제 20% 미만이라고, 카타르 의존도가 LNG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20% 미만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 부담, 가격 상승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석유, 가스 그리고 일반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가정이나 그 서민들의 삶에 정말 밀접하게 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뭐 LNG나 이런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고. 근데 저는 다만 여기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이거에 대한 여파를 나중에 국민들이 더 허리띠 졸라야 되고 우리들이 참여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전기 충전해야 되고 밤에도 전기 충전하면 안 되고, 뭔가 이제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고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뻗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서민들 삶에 바로 직격탄으로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커서 저는 제 불안감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하는 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잘 진행이 돼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원우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 카타르 상황 같은 경우에, LNG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단기화가 될지 장기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공급망을 뭐 막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카타르 LNG가 이제 수출 능력의 한 17%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됐다, 타격을 입어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복구 기간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게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계약과 관련해서도 이제 불가항력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아예 이게 공급 자체가 한 17%, 2%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물량에 대한 이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타르 의존도가 한 20%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물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뭐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 이런 데서 사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인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이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대체제인 곳에서 가격을 더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는 이거를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가격을 세게 부르면 그렇게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이런 가격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의 컨트롤 바깥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벌써 아시아의 그 LNG 현물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 벌써 이 2배가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아, 2배가. 네, 그래서 벌써 2배의 인상이 돼서 이런 가격 통제가 지금 현재 불가능해지는 것이 좀 가장 큰 우려로 이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4월부터 뭐 도시가스가 끊기고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일은 그러진 발생하지는 않아요. 않을 것인데 이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런 에너지 위기, 이제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정부에서 뭐 핸드폰은 낮에 충전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뭐 4월 위기설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그냥 바로 넘어가죠. 에너지 위기설이 아니라 이제 그 에너지 절약 캠페인 그 메시지를 할 것 같은데 다음 자막 띄워주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 치시면요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차는 집에 두고 왔어요. 중견기업도 에너지 절약 동참 뭐 저축은행 에너지 절약 동참 한양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강원랜드 에너지 위기 대응 뭐 등등 아니 뭐 언제적 근무기식 운동하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예? 기자분들부터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 예? 본인들 집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리 대응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 아니 전문가들이 입모아서 중동 정세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입을 모아서 얘기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다 가이드라인까지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커녕 2020년 초반에 연초에 어디 갔다 왔죠? 중국 갔다 왔어요. 예? 이러질 않나. 대응을 안 세워두고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에너지 아껴 쓰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말인가? 저는 이 부분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 절감 캠페인 좋아요. 하자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캠페인 뭐가 있냐 보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로 나온 게 샤워 시간 줄이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기차 및 휴대폰 낮 시간대에 충전하기,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어이가 없어가지고 강제는 아니에요. 자율참여랍니다. 자율참여고 해달라 호소하는 거죠. 참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상호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좀 기사님 얘기 들은 거 웃음이 조금 나오는데요. 에너지 절감해야죠. 뭐 사실 이런 위기상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공공기관이나 뭐 기업에서도 에너지 절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이게 또 이 참여를 안 하는 것 혹은 이 참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뭔가를 또 조성해 나가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야죠. 근데 마치 모든 우리 에너지난의 원인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캠페인을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닐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는 정부가 이런 캠페인 내는 거 좋습니다. 낼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캠페인에 더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겠다를 더 강하게 얘기해주고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야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진지하고 이게 마치 해결책인가 싶은 느낌처럼 이야기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슬픈 느낌까지 듭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아까 댓글 보니까 샤워는 이제 물티슈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뭐 국민 다이어트 뭐 얘기하시는데 샤워 물티슈로요? 한 세월 걸리겠는데요? 그게 더 그 물티슈 얼마나 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좀 자조적인 이야기가 사실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참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빨래를 이제 청계천에 나가지고 방망이지. 빨래 방망이 들고 와서 그 세탁을 해야겠다고 빨래를 해야겠다고. 네네. 네 이원호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할까?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전략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쨌든 경제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들에게 이제 미래 예측을 하게 했겠죠. 네. 자, 한번 따져봐라. 앞으로 뭐 6개월 뒤에, 3년 뒤에 아니면 나중에 총선할 때쯤, 뭐 나중에 대선할 때쯤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이런 그 국가의 경제가 흘러갈 것인가 예측을 해봐라. 예. 라고 했겠죠. 근데 저희도 아까 다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좋은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캠페인으로 이제 나중에 국가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캠페인 하자고 했잖아. 나중에 위기 생기면은 당신네들이 캠페인 하자고 했을 때 비웃고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국민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저는 거예요. 그 우려도 들어요. 제 기우이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과거 노재팬 했을 때 그때 막 감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정확한 표현으로는 극좌들이 국민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휴대폰 충전 낮에 하는 사람들, 예? 전기 낮 시간에 켜고 있는 사람들, 세탁기 주말에 평일에 돌리는 사람들, 샤워 막 10분 이상 20분 이상 하는 사람들 찍어가지고 국민들이 감시할까봐 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저는 이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보거든요. 왜냐면 2019년 노재패 당시에 그때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네. 네, 저는 그런 형태가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들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정치 쪽을 하다 보니 이런 미래 예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유가가 과연 언제 안정이 될까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그 자토바이라고 하죠. 자전거 플러스 자전거 오토바이. 네, 그 전기 자전거죠. 사실은 예, 그 전기 자전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유가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 이게 차량을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 지금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전기세가 또 올라간다. 뭐 당연히 유류비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 들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중에 조금만 더 이게 위기 관리가 만약에 안 되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면 예. 이제는 그냥 선택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국민들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채팅에 EJC님이 밤에 윗집 물소리 나면 신고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진짜 신고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충분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극좌들이 이제 막 윗집이나 밑에 이제 막 물소리 밤에 나고 이러면은 신고할 것 같아요.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 안 하고 당신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게 국민들을 더 갈라치게 하는 거고 국민들 스스로 불신하게 되고 사회가 더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혈당이나 혈압, 혈행 때문에 뭐 하나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에서 나온 혈통파인 적송유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원료 붉은 소나무에서 나온 적송유를 채취해서 오일로 농축한 다음 그득그득 담아낸 그런 제품입니다. 적송유는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혈행 개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나나의 추출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혈당, 혈행은 물론이고 면역력과 노화 관리까지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이라서요, 일단 작기 때문에 목 넘김에도 편하고 또 위에서 장까지 가는 녹지 않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게 더부룩하지 않게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 TV 구독자 전용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띄운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건강은요, 가장 젊을 때, 가장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혈당, 혈액, 면역력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522-1331, 1522-1331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